안녕하세요.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다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음의 숲에서 발간된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입니다.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라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어떤 책일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감성이 궁금해져 저도 모르게 책을 빼들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은 힐링 에세이였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책을 가득 채우는 다소 직설적인 어투로 무심한 듯 툭 던지는 글들은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도 하고 가끔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만들기도 하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리스트,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두리스트, 마지막으로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리스트라는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4개의 글을 골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이 글들이 오늘 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다니 시작합니다. 하나,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혹독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일단 공부하고, 일단 대학에 가고, 일단 좋은 스펙을 다지고, 일단 돈을 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어른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은 좋아서 해본 일이 있나요?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관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소위 착한 아이가 나왔다. 제작진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었는데 아이는 엄마 심부름하기, 아빠 세차 돕기 같은 걸 답했다. 이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짜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자 아이는 답하기 어려워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들에 매몰되어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온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은 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유예했던 삶의 질문에 답해야 할 순간이다. 둘,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사람에게는 마술적 사고라는 원시적 사고가 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없던 원시 시대엔 비가 멈추지 않거나 태풍이 불어닥치는 일은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원시인들은 신이 노한 탓에 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사실 비는 때가 되면 그칠 테고 그들의 제물은 결코 비구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안심한 거다. 이렇듯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달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바로 마술적 사고다. 나도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배운 뒤 1년 동안 잠들기 전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나의 기도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에도 기도를 하면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이다. 우리는 원시인 혹은 10살짜리 꼬마가 아님에도 여전히 마술적 사고에 기댄다. 홍수를 막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기도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통제하기 버거운 일 앞에서 그보다는 쉬운 가짜 해결책을 믿고 안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금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굿을 하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남자친구의 변명을 믿기도 하며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른 척 하기도 하고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에 맹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 해결책으로 도망칠수록 진짜 해결책에 다가서지 못하고 본질적으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리라 믿고 싶지만 미뤄놓은 숙제를 잠든 사이에 요정들이 대신해주지 않듯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지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가짜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던 건 아닌지,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결국은 두려웠던 문제의 실체와 마주하고 걱정을 계획으로 치환시켜야 한다. 물론 그 시간이 버겁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을 위해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광복. 당신 내면의 의식의 빛을 되찾는 일. 오랫동안 붙들려 있던 당신에게 해방을. 셋.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보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넷. 그래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것. 예전에 성인진로 상담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소위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이 그리 수월하진 않다고 한다. 그들은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고의 폭이 넓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다. 이들은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그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강박증 약을 복용하며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 남들도 다 원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건 아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힘든 크기와 타인이 힘든 크기는 같지 않다. 세상에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달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듯이 같은 문제에도 체감되는 난이도는 다른 법이다. 어떤 일이 유독 힘들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서, 내가 엄살을 떠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기성화가 내 발에는 유독 아프게 느껴진다 해도 그게 발의 잘못은 아닌 거다. 그러니 힘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자. 그들을 비극으로 이끈 건 그들조차 힘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비판과 불필요한 자책감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때론 이해받지 못함이 서글플지라도 적어도 자신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한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당신의 하루에서 당신은 행복하셨나요? 혹시 조금만 행복해지려 하면 온갖 문제들이, 이유들이 발목을 붙잡았나요? 과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야 하는 일에서 잠시라도 고개를 들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이기에 내 안에서 답을 찾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슬프더라도, 한심하더라도, 자괴감이 들더라도 그냥 그 감정에 흠뻑 취하고 충분히 이별해주세요. 스스로 비참해지기엔 우리의 삶은 정말이지 소중하고 짧습니다. 오늘은 남 탓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힘든 건 나 자신 때문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문제라 밀어버리고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글들이 늘 그렇듯이 100% 공감하고 받아들이기란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 하나라도, 그중 단 하나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글을 찾고서 받는 위안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나요? 책에 278쪽에 적혀있는 문장 하나를 들려드리며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단위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것이다.